수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통증을 없애는 것, 그리고 의식을 없애는 것, 요거에서 기원을 한 거예요. 마취통증학과 기원부터 해야 되는데요. 마취통증학과는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수술을 했는데 막 술 먹이고 수술을 하거나 막 위험한 약을 막 흡입시켜가지고 수술을 하곤 했거든요.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아프잖아요. 참으면서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취통증학과가 생기게 된 거죠. 사실 옛날에 뭐 간우가 화살을 술을 먹고 빼냈네.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아프게 하는 기술. 안 아프게 하는 것만 아니라 요즘은 아예 의식을 잃게 만드는 걸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의식이 있는 것도 수술을 다 기억하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5시간 동안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식이 있다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계속 같은 자세로 있는다는 게. 아예 의식을 잃게 만드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 마취를 못했기 때문에 수술 성공도가 높지가 않아요. 아프니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이 움찔움찔 하거든요. 하다 보면 이게 집중도 못하겠고 중간에 쇼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수술을 위해서 의식을 잃거나 통증을 잊게 만드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마취통증학과가 만들어진 거죠. 대학병원은 마취과랑 통증과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둘 다 마취통증학과는 맞는데 파트가 좀 나눠져 있어요. 마취를 주로 하는 파트, 통증을 주로 하는 파트. 의사 선생님들이 두 개를 다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마취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통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마취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각 외과들, 신경외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이런 이제 외과 수술을 주로 전담을 하세요. 실제로 환자를 의식을 잃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국소 마취를 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들든지 이제 수술에 도움을 주는 그런 거를 하고 방대전 같은 것도 마취통증학과가 다 해요.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 기계가 있잖아요. 마취를 하는 그런 방들이 여러 개가 쫙 있는데 거기에 어느 과가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 방 관리를 다 이제 마취통증학과에서 하고 있고 통증과는 좀 달라요. 통증과는 통증 클리닉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데 만성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내원을 해서 외래 진료를 받고 통증 관리를 하거나 다른 분과에서 보통은 암성 통증, 암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수술하지 않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 통증을 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뭐 주사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분과가 따로 외래 클리닉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가끔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이런 데서 수술할 사람은 아닌데 환자는 아프다고 하고 원인은 잘 모르겠고 이런 환자들을 컨설트 하거나 아니면은 암으로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컨설트 하거나 원인은 잘 모르지만 계속 아파하시는 분들이거나 CRPS라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각 과에 다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여러 분과에 걸쳐져 있을 때 저희는 그 통증을 관리하는 그런 파트가 되는 거죠. 약이나 뭐 검사 이런 거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나 이런 데서 해주시고 뭐 신경전도검사도 이제 신경과에서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통증 관리를 또 담당하고 여러 과가 같이 합심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많고요. 단독으로 환자를 받아서 입원시키거나 통증 관리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간단한 통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학병원을 안 가도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2시간씩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워낙 환자 많으니까 대학병원에서 하는 시술들은 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시술들이에요. 예약을 잡기도 매우 힘들고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게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병원에 가서 2시간씩 기다리고 막 예약을 잡고 시술을 막 30-40분씩 받는 그런 시술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대학병원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은 환자들까지 다 대학병원으로 오면 대학병원에서 진짜 심각하게 치료를 해야 될 환자들이 있는데 막 쫓기듯이 치료하거나 치료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인병원에서 마취통증학과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뭐 어려운 그런 시술 같은 거는 개인병원에서 하긴 힘들어요. 수술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수술방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에는 개인병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병원들이 필요한 거죠. 개인병원에서 마취하기 힘들죠. 수술방이 있어야 돼요. 마취 기계도 있어야 되는데 마취 기계가 엄청 비싸요. 그 안에 들어가는 마취 가스가 있거든요. 그 가스도 구하기가 힘들고 비싸요. 개인이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 수술방 있잖아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50억 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마취 장비라도 방에 청결을 위해서 양압을 걸어주는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산소 공급 장치라든지 마취 기계, 패드 이런 것들이 다 엄청 고가하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기 힘들죠. 미국에는 있다고 들었어요. 미국에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마취를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개인 병원인데 마취 해소 수술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아예 수술장을 만들어 놓고 마취기를 갖다 놔요.
거기 가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이렇게 마취를 해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취를 겸하진 않죠. 마취 통증의학과라고 붙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만 하고 있고 마취를 하고 있진 않아요. 마취를 안 하는데 왜 마취라고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마취 통증의학과가 과 이름이에요. 산부인과도 산과랑 부인과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산부인과라고 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쓸 수가 없어요. 구청이랑 시청에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물어봤었대요. 그냥 통증의학과라고 적으면 안 되겠냐. 거기서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산부인과는 산과가 따로 있고 부인과가 따로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산부인과가 그냥 하나의 과로 돼 있잖아요. 마취 통증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네이밍이 따로 붙어있는 과가 독립적으로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마취 통증학과는 하나의 과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돼요. 아예 간판도 걸 수 없어요. 이비인후과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이후, 코가 비후, 인후가 이비인후과거든요. 그럼 이과가 따로 있고, 비과가 따로 있고, 인후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비인후과라고 딱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따로 적는 건 말이 안 돼요. 마취통증학과를 같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마취를 안 하긴 하지만, 통증만 한다고 통증과 이렇게 적을 수는 없는 거죠. 이비인후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만 보시는 분이 만약 개원을 했다고 해도, 이비인후과라고 다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인과도 부인과라고 딱 적을 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설명을 그렇게 해요. 수술을 할 병은 아닌데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왜 통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통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오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부러지거나 잘려나가거나 당연히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팔꿈치가 아파요. 아니 발바닥이 아파요. 그런데 이게 수술할 병은 아닐 거란 말이죠. 딱 봐도 수술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프잖아요. 왜 아플까? 어떻게 하면 나을까? 이렇게 치료를 받고 싶은 분들이 통증과를 오시는 거죠.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래서 완치를 시키는 그런 일을 제가 합니다. 우선은 통증이 있어도 제가 못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아예 뭐 부러져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든지 허리가 압박골절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연세가 드셔가지고 골다공증이 심해서 척추가 아예 내려앉으신 분들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터져서 뭐 수술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수술을 하는 그런 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 이외의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목이 아파요. 손목이 아픈데 뭐 힘줄염이 왔어요. 뭐 최중엽파로 치료를 하든지 물리치료를 하든지 해서 손목을 치료하고 팔꿈치나 어깨도 마찬가지죠. 힘줄염이 왔든지 관절염이 왔든지 근육 손상이 와도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근막이 아파도 엄청 아파요. 밤에 뭐 잠이 못 잘 정도로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주사 치료, 주사도 여러 가지 주사가 있어요. 뭐 플루 주사도 있고 DNA 주사도 있고 그런 주사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체중엽파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물리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약도 씁니다. 뭐 진통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환자에 적합한 치료법을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이랑 같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물론 수술은 아니에요. 외래로 치료를 진행하는 거죠. 보통 한 번에 안 끝나요. 수술은 보통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번에 안 끝나고 여러 번 치료를 해서 완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두 달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셔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셔서 완치를 하는 거예요. 대학병원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술할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냥 팔꿈치 골퍼 엘보라고 해서 주관절 내측상과 염증이 생겼어요. 아파요.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대요.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 당연히 수술하는 병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통증외과에 한번 가보세요.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수술할 병 같으면 빨리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흉부외과로 이제 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